안녕하신지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오늘 저는 바로 지난주까지도 겪고 있었던 아수라장의 경험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은 저보다 한 살이 많고요. 저희는 각자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며 공통점이라고 말할 것이 딱히 없는 커플이었지만 저희의 어머님들을 놓고 보면 통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에도 바로 이 통하는 점 하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바로 어머님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그마한 액세서리 부자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 어머니는 포장마차에서 길거리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서 돈 모아 같은 장사하면서 일을 키우실 법도 한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젊은 시절 다니시던 직장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다가 노후 직업겸으로 작은 사업을 뒤늦게야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요리해서 밑반찬이나 잔치 음식을 파는 취미 겸 특기 생활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10살 정도 되었던 해에 본격적으로 요리 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저는 바빴던 부모님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까지 함께 사셨던 할머니 손에 자란 나머지 엄마가 밖에서 뭘 어찌 일하시는지에 대해선 사실 자세히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사시고 또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전 그저 우리 엄마가 바쁘고 멋진 여자란 생각만으로 바라보곤 했죠. 어렸었기 때문에 당신은 머리가 자라나고 나서도 대학가서 공부하고 또 대학 가서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다면서 그리 신경을 써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 알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년 전에 갑자기 저희 엄마가 하던 일을 바꾸고 싶으시다면서 포장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조그마한 그 포장마차를 그냥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도로가 길거리에서 무작정 시작해 버리셨어요. 매점도 아니고 매장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출근해서는 점포 열고 퇴근하며 점포 닫고를 반복하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모습이 제가 태어나서 엄마 일하시는 걸 마주해보는 첫 모습이었죠. 그간 내 관심사가 더 많다는 이유로 엄마에 대한 관심은 등한시했는데 한두 번 퇴근길에 괜히 엄마 가게에 들려서 같이 일을 도와드리고 집에 가야겠다면서 아빠한테 연락드려 주소를 받고 찾아가 보니 식당도 아닌 포장마차가 있어서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이렇게 쭉 포장마차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로 차린 식당이란 것이 바로 여기 포장마차인가 싶어서 내가 여유있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지난 시절이 다 엄마의 고생이 담겨 있었던 거란 생각이 들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늦게야 엄마가 하는 일에 관심도 가져보고 자주 일터에 찾아가서 엄마 일을 도와드리며 저는 어릴 적에 하지 못하고 살았던 효도를 뒤늦게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기적으로 포장마차에 출석 체크를 했어요. 뭐 일이 너무 힘들고 죽겠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장사가 잘 돼서 늘 사람들이 북적였고 제가 퇴근해서 딱 도착하면 이미 저처럼 퇴근하고 온 직장인들부터 시작해서 친구 사이의 사람들까지 자리를 가득 채워놨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거두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장사가 잘 되는 게 싫지는 않으신지 참 열심히 또 음식을 갖다 파셨어요. 주로 파는 건 분식인데 겨울이면 호떡이랑 붕어빵도 파셨고 여름이면 슬러시 같은 간식거리랑 더해서 냉면 육수까지 직접 만들어서 별미 요리로 팔곤 하셨습니다. 작은 가게였고 엄마 혼자 일을 해도 충분한 규모였지만 장사가 잘 되는 나머지 저도 늘 정신없이 일을 했던 기억밖에 없네요. 엄마 곁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음식 장사를 하던 사장님들과도 자주 엮였습니다. 그 중에는 사이가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저희 엄마의 포장마차가 장사가 잘 된다며 질투하고 시세 많은 분들도 분명 계셨어요. 불법 노점이라고 신고를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럼에도 저희의 부주의였기 때문에 엄마가 주변 상권분들과 바로 옆 포장마차 사장님한테까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는 구청마크를 붙인 채 세금 내고 합법적인 포장마차로 뒤늦게야 등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바로 옆에 다른 포장마차가 2개나 더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하는 포장마차만이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원래 장사가 잘 되면 이보다 더한 일도 겪게 된다며 마치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여름에 파는 냉면을 팔지 말라면서 엄마의 포장마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냉면집에선 자신들의 육수를 직접 구매해서 팔고 있는 것이니
자기네 식당 안에서 먹는 게 더 맛도 좋고 진짜 백이라며 이상한 소문을 내버린 바람에 저희 엄마가 쩔쩔 매면서 또 직접 만든 육수를 사진과 영상까지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네 음식도 재료를 구매해서 저희 엄마 포장마차에서 팔아도 된다고 연락이 오는 사장님들도 계셨고, 혹시 자기네 것을 베껴서 파는 건 아니냐고 연락을 해오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뭐라도 변명 한마디는 꼭 하셔야 하셨죠. 제 애비신랑은 바로 그 자기네 것도 뭘 팔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무턱대고 장사하는 포장마차에 다른 두 사장님들을 모시고 와서는 시비를 걸던 분식집의 사장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했을 때라 보지를 못했는데 엄마의 말을 빌리자면 처음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을 한껏 깔보는 채로 팔짱을 끼고 와서는 엄마가 만드시던 떡볶이를 쳐다보며 색깔이 비슷하고 재료가 비슷하고 급기야 냄새도 비슷하다면서 막 옆에 있던 다른 분들한테 공시렁거렸대요. 그러다 급기야 이거 우리 집 떡볶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말만 안 했을 뿐 사람을 레시피 도용한 범죄자 취급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무척 기분이 나쁘셨다더군요. 백길만큼 장사가 잘 되는 집이면 내가 한번 먹으러나 가볼 텐데 그 집은 뭐 파리 한 마리 정도 날라다니죠? 라면서 내가 니네 집 떡볶이를 베낄 이유가 뭐냐며 양껏 약을 올렸더니 그 말을 듣고는 입을 꾹 다물고 혼자 삐져서 나가셨다더군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제가 퇴근하고 엄마 일을 도와주던 중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랑요. 자기 아들이 자기 떡볶이를 평생 먹어서 잘 알고 있다면서 대뜸 자기 아들을 끌고 와선 저희 엄마한테 떡볶이를 좀 달라고 하길래 엄마가 어이없어 하시며 종이컵 하나에다가 떡볶이를 가득 담아선 많이 먹어요. 필요하면 더 줄게. 라고 했고 그 집의 아들은 엄마의 떡볶이를 먹곤 부정을 할 수 없었는지 어휴 사장님 떡볶이가 참 맛있네요. 라며 껄껄거리며 그 앞에서 떡볶이를 개눈 감추듯 다 먹어치우고는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게를 나섰어요. 그 전에 테이블을 닫고 있던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요. 아들 하나는 그래도 정상이라 다행이다. 라는 말로 엄마와 서로를 위안 삼았는데 그 후 저희 애비 신랑이 참 자주 저희 가게를 찾았습니다. 엄마 떡볶이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라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모녀를 기분 좋게 해가며 찾아와선 식사도 자주 했고 엄마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 일을 맡고 있는 제게는 특히 엄마가 계실 적보다도 더 다정하게 말을 걸며 저와 수다를 떨어갔죠. 한 번은 떡볶이 가게 사장님, 그러니까 예비시모가 어디서 자기 아들이 저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후다닥 달려와서는 너 이놈의 새끼! 라며 왜 멀쩡한 자기 분식을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돈지랄을 하냐고 화도 냈었는데 그러면 애비 신랑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죄송하단 말로 저희 모녀에게 인사를 하고는 후다닥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갔죠. 자주 만나고 또 자주 만날 때마다 저희 모녀를 치켜 사주는 것도 같은 애비 신랑이 점점 좋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표하는 행동도 많이 했던 남친의 마음을 저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비록 어머니들 사이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음에도 교제를 시작했고요. 각자 엄마의 일을 도와주다가도 문자 한 통에 몰래 밖에서 만나 동네를 산책하는 데이트를 해보기도 했고 엄한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주민한테 둘이서 손잡고 있는 게 걸리게 되어서는 어머님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며 저희 사이가 모조리 다 뽀록이 나버렸고요. 천만다행히게도 저희 엄마는 저희 사이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평소 아들내미 하나만큼은 잘 키워놨다고 욕을 하던 떡볶이집 사장님의 유일한 장점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예비신랑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사귄다고 하니 잘 어울리는 것도 같다며 여러 번 데려와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일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애비 시모도 늘 뒤처져서 안 된다는 경쟁심이라도 발동을 하신 건지 의외로 저를 불러서 자기도 밥을 먹여주고 싶다며 집으로 초대해주기도 하셨고 저희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본인 가게로 불러서는 신메뉴라면서 간식거리를 내다줘서 제가 남친이랑 같이 먹어본 적도 있었어요. 뭐 그러면서 은근슬쩍 너네 엄마는 요즘 장사 잘하고 계시니? 그 떡볶이
분명히 우리 집 거랑 비슷한 건데 말이야. 라면서 지난번에 저희 엄마 앞에서 실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앞에서 돌려가기를 시전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면 옆에서 남친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하라고 했다 라며 애비시모의 입을 딱 틀어막아줘서 제가 뭐 딱히 더 복수를 다짐한다거나 한 소리를 퍼부어줄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 솔직히 저를 자꾸 불러주고 밥을 먹이고 정성을 들이는 게 다 저희 엄마와 남친이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질투를 하는 바람에 본인도 저랑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아들을 더 품에 두고 싶어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다 제 눈에 보였죠. 그래서 속으로 참 아량도 부족하고 나이만 먹었는지 하는 짓이 유치하다면서 저희 엄마가 저런 사도를 두며 마음고생을 할 것이라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뭐가 되었든 저와 남친의 사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저희 엄마를 향한 돌려깎기를 제외하고는 늘 비위를 잘 맞춰드리려고 알랑방구를 잘 뀌었죠. 반면 저희 엄마는 아직도 자기 레시피를 도용했다고 의심부터 하고서는 건방지게 찾아왔던 애비 시모에 대해서 깔끄러미 남아 계시는 상태였어요. 애비 시모가 전혀 저희 엄마 앞에서 사과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일부 본인과 친한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저희 엄마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느라 증도에 또 대판 싸울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애들 사이 불쾌해진다면서 조용히 대화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애비 시모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거고 억울한 게 있으면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이지 거기서 왜 딸 핑계를 대면서 불쌍한 척 하냐? 면서 찾아오지 말라며 역정을 낸 바람에 저희 엄마가 참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맞받아 소리를 질렀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그쳤다고 해요. 전 이 말을 끝까지 저한테 비밀로 하던 엄마가 아닌 그 사이 아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고자질을 한 예비시모 덕분에 남친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요. 다만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남친은 저희 엄마 성격을 뻔히 알기에 먼저 시비를 걸 뿐이 아니시라며 본인이 조심스레 엄마를 찾아와 얘기를 나눠보다가 결국